자, 이번에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과 그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기업과의 차이점은 상기업은 구입해온 어떤 상품을 팔기 때문에 어떤 만드는 그 원가가 안 들어가고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제조업은 내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 어떤 그 노력을 추가해 가지고 원재료의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상기업에 비해서 제조 과정이 추가가 되는 것만 다른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우리한테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회사를 30에 설립을 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30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이번에는 공장을 우리가 한번 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5억만큼 들여서 공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달리 본사가 있죠. 그래서 본사는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차료가 7원이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제 수익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5만큼 발생이 됐어요. 자, 우리가 원재료 5를 구입한 것은 비용이 발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면 이게 그 손익이 발생이 되는 비용인지 단순한 재무상태표 개정만 거래되는 재무상태표 거래인지 그거를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유가증권 평가 그런 그 부분에서도 이게 손익거래인지 그냥 대차거래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원재료 5 구입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원재료가 이제 공정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5개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숫자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원이라는 표현도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단가가 1원이었다면 개수나 금액이나 동일하겠지만 일단은 금액이라는 거를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원의 원재료를 사왔는데 4원의 원재료가 이제 공정에 이제 투입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1원만큼은 아직 창고에 남아 있겠네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원재료가 4원만큼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원재료 B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전산회계 2급을 충실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분기를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상품 매출원가 분기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어떤 자산이 4만큼 감소가 되면서 비용이 4만큼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원재료의 계정별 원장은 단기에 5원만큼 구입을 했는데 4원이 투입이 됐고 원재료가 1원만큼은 창고에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거래를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 그 4대 보험이나 이렇게 상용직 근로자를 하면은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일용직 근로자들은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임금이 6원이 나가고 잡급이 2원이 나갔다. 그래서 총 노무비는 8원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다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겠어요. 미지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계정을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람만 있고 원재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공장에는 공장 건물도 있어야 되고
어떤 다른 어떤 제조 경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료는 뭐 건물 임차료일 수도 있고 어떤 렌탈, 어떤 빌려서 쓰는 뭐 기계들이 있으면 뭐 그런 임차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공장은 구입을 한 거니까 공장 임차료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임차료나 뭐 전력비가 이렇게 4원 이런 만큼이 발생됐다 그러면 제조 경비가 두 개 합쳐서 5원만큼 발생이 돼서 즉시 사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원재료처럼 쌓아놨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생산 활동이 이만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에 발생된 비용은 물론 원재료는 5원만큼 사왔지만 단기에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4원, 8원, 여기 5원. 그래서 이 집계를 한 표가 제공품 계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원재료 4원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출발을 하면 제공품이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어떤 제품의 상태를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B가 제공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잠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또 바뀌겠죠. 그리고 이 노무빗 8원 합계도 제공품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 분계에서 이제 보여지는 분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임차료가 4, 전력비가 4가 제공품으로 또 바뀌는 모습의 분계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보면 기초에는 회사 설립했으니까 기초는 0이었고요. 단기에 원재료가 4, 노무비가 8, 제조경비가 5, 그래서 17원만큼 어떤 단기에 발생된 제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말이 요 단기에 발생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합친 개념의 용어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된 제조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제공품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이만큼 17원만큼 올라와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제조 컨베이어 벨트를 다 통과해가지고 완성이 돼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이라고 표현한 거는 단기에 완성된 제공품이 이제 제품으로 가는데 이 우측에 있으면 다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팔려 나가는 거를 사용이라고 한 거예요. 제공품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팔려 나간 거고요. 이 제공품이 그냥 요 부분은 기말 제공품은 아직 제품으로는 완성은 안 된 거죠. 컨베이어 벨트 상에 있는 그 상태에 이 우측이 완성됐다는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공품 중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걸려 있는 거는 이만큼이 걸려 있고 15만큼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서 이제 제품 창고로 넘어간 게 15원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제공품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수할 만큼 이거는 사실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만 이해 못할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단기에 발생된 그 제조 비용은 17원입니다. 단기에 이 노란색으로 칠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17원 중에서 제품으로 완성을 한 그 부분이 제가 여기를 사용이라고 하지 말고 완성으로 바꿀게요. 완성. 제공품이 완성이 된 거죠.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게 1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품이 이제 제품 창고로 넘어가겠고요. 나머지 이만큼은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상황에서
12월 31일 결산일이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15원이 제품 창고로 가겠죠. 제품 창고로 오는 그 분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공품이 15만큼 없어지고 15원만큼 없어지고 제품이 15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회계 사업 개시 연도니까 이번 제품 창고에는 처음 15만큼이 생겨 있네요. 그래서 제품 계정을 보면 기초에는 당연히 없었고 설립한 연도니까, 그리고 당기에 완성된 제품이 15, 그래서 당기에 판매 가능한 제품 재고 상태는 15원만큼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 거래가 또 발생이 됐죠. 그 중에서 당기에 잠깐 요 부분요. 당기에 완성된 제공품 원가 그랬죠. 그래서 당기에 발생된 제공품 원가는 17원이었는데 기말 현재의 창고에 남아있는 제공품, 그러니까 창고가 아니라 제공품은 제조 과정이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남아있는 제공품이 2원이고 컨베이어 벨트를 다 통과해서 제품 창고로 넘어온 완성된 제품은 15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에 완성된 제공품 원가는 15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눈에 익히셔야 이 단어의 의미가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쉬워요. 당기에 완성된 것이 당기의 제품 제조 원가예요. 완성돼서 창고로 넘어온 게 당기 제품 제조 원가고, 차변에 제공품 차변에 당기에 발생된 그 집계 요 17원 당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당기 총 제조 원가는 당기에 발생된 총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서 입에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암기도 아주 그 논리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당기 발생 총 용어가 말이 잠깐 꼬였어요. 당기 발생 총 제조 원가예요. 그리고 당기 완성 제품 제조 원가예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완성된 제품이 15원이에요. 근데 당기에 이 완성된 원가 15원 중에서 12원의 원가가 판매가 됐네요. 그리고 제품 창고에 3원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상품하고 동일해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상품도 이런 모양이었어요. 제품 대신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된 것이 원가겠죠. 원가가 12원만큼 제품이 나가면서 현금은 20원만큼 받았네요. 그래서 제품 12원짜리 팔면서 20원 받았으니까 8원만큼 이익을 남기면서 판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수익 증가니까 20 대변으로 오고요. 현금 20 차변 자산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제품 12원이 나가면서 비용이 12원 발생하는 비용 차변 증가. 비용의 발생은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요. 그래서 당기에 제품이 판매가 된 그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말이 다 틀리죠? 제품 매출 원가는 12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원, 당기 총 제조 원가는 17원. 그래서 이런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용어의 그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당기 제품 판매에 의해서 원가가 계산이 된 게 제품 매출 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20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기에 총 나간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라는 의미예요. 매출과 관련돼서 그 원가를 붙인 게 제품 매출 원가예요. 마지막 단계죠. 손익계산서상에. 그리고 당기에 제공품 그 컨베이어 벨트를 쭉 통과해서 완성된 제품 원가가 뭐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 15라는 개념 꼭 구분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의 흐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기 전에 이익은 얼마가 났을까 한번 요 분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측을 해볼게요. 자, 수익은 한 건이니까 쉽다. 그쵸? 수익은 매출 20 한 건이니까 20원이고요. 자, 원가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가. 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 매출 원가는 원가죠. 비용입니다. 그래서 12원 발생이 됐고요. 그 앞쪽에 분계를 보니까 제품 제공품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비용은 아니고요. 제공품 원재료비, 원재료비 비용의 감소죠. 감소. 자, 그러면 비용의 감소인데 이거는 더했다 또 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여기서 아까 원재료가 생산 라인에 투입될 때 원재료 자산의 감소, 비용의 증가 보셨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후비가 8원만큼 발생이 되면서 현금이 나간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임차료와 전력비가 나가면서 현금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게 이쪽에 감소된 것으로 분계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다시 감소가 됐고, 임금이 노무비가 발생이 됐는데 다시 감소가 되면서 제공품으로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이쪽 두 개를 이렇게 상계하면은 비용의 증가는 없죠. 대신에 원재료 사가 감소가 되면서 제공품 사가가 증가가 됐고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비용만 있었기 때문에 제공품은 증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 두 가지 어떤 단계에서는 비용의 증가는 없었던 것이고요. 원재료 구입도 비용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와 설립 쪽에서는 출자 비용 없고요. 건물 취득 비용 없습니다. 임차료만 7만큼 비용이 발생이 됐네요. 자, 그러면 비용은 임차료 7과 아까 맨 뒤쪽에 있었던 제품 매출원가 12만 비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9원의 비용이고 수익은 20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1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품 제조 원가. 아까 얼마였나요?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품 원가가 있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었고, 제품 매출 원가가 있었죠? 자, 위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7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원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자가 빠져 있지만 제품 제조 원가는 15원이었고, 판매 관리비는 아까 임차료만 본사 임차료 7원만 있었고요. 매출액은 20원 있었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1원이었고요. 자, 미처분 잉여금, 자본 총계, 현금 잔액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손익계산서부터 있었죠?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근데 제조기업은 제조원가명세서가 맨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원재료, 2번 노무비, 3번 제조경비, 4번 단기 총 제조원가, 5번 기초 제공품 재고, 6번 기말 제공품 재고, 7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이런 구성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 원가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을 분석한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15원을 미리 우리는 계산을 해봤죠. 직접 재료비가 4원이 투입이 됐고요. 노무비가 8원이 투입이 됐고 제조 경비가 5원이 투입이 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투입된 원가, 단기에 발생된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발생 총 제조 원가가 17원. 입에 꼭 붙이세요. 다음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이론 시간에 배웠어도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발생 총 제조 원가 17원. 그리고 기초제공품 없었고 컨베이어 벨트에 남아있는 재고가 2원. 요 마이너스는 그냥 2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2로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발생 총 제조 원가는 17원이었는데 기말에 제공품 2개가 2원이 남아 있어서 완성된 거,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2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제품 창고로 넘어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완성이란 말을 붙이면 더 좋다 그랬죠. 단기 완성 제품 제조 원가는 15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여러분들은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도 훌륭하신 겁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매출액은 한 건 했죠. 20원.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 아까 보셨죠? 기초제품은 없었고 여기서 넘어온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원인데 우리 제품 창고에는 3원이 남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3원만큼이 제가 마이너스를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3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제품 매출원가는 15원 중에서 창고에 3개가 3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20원과 어떤 그 수익비용 대응의 그 원칙에 의해서 대응되는 원가는 12원만큼만 단기 제품 매출 원가가 12원만큼만 원가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18원만큼 18원이 아니죠. 15원만큼 제품을 완성을 했지만 그 중에서 3원은 창고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에 팔려나간 제품 매출 원가는 12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원에서 12원을 뺀 금액이 매출 총이익 3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관비, 임차료만 있었죠. 임차료가 본사 임차료 7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8원에서 7원을 뺀 1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익계산서도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단기 순이익 1원까지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익이익 처분계산서 만들어야죠. 그러면 전 시간에 4가지 로마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1. 미처분 이익여금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전기 2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단기 순이익 1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그 로마 숫자 1이죠. 로마 숫자 1로 해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1이 되었다까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여금 1이 쭉 내려와서 자본 구성 항목인 이익잉여금 숫자 1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이 같은 1이라는 겁니다. 이 1과.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미처분 이익여금 1이라는 이 숫자가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 1과 같구나. 그래서 이 숫자들의 연동이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1과 같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가고,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만들기 위한 당기제품 제조원가라는 부분이 제조원가명세서에 당기제품 제조원가에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시겠어요? 이 복잡한 이 표를 외우시겠어요? 흐름을 이해하시니까 그냥 당연히 보여지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기업을 받고 제조기업을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제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기말 재고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미처분 잉여금이 이쪽으로 이익잉여금 1로 온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우리가 이 위에 분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제품은 15원만큼 팔 수 있었는데 12원이 팔려나가서 3원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제공품은요. 자, 제공품은 17원만큼 발생이 됐어요. 기초까지 하면은 어쨌든 발생과 기초 총 합친 금액이 17원이에요. 근데 완성이 돼서 제품 창고로 넘어간 게 12원이고 제공품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남아있는 금액은 2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 기말 재고는 2원이구나 알고 계시고요. 원재료도 볼까요? 원재료도 우리가 구입은 5원만큼 했는데 투입은 원재료가 4원만큼 투입이 됐죠. 그래서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보면 단기 총 사용 가능한 원재료가 5원이었는데 단기 생산 라인에 투입된 원재료는 4원이고 원재료 창고에는 지금 1원만큼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에 원재료가 1원만큼 남아있고 제공품이 2원만큼 남아있고 제품이 3원만큼 남아있어서 재고자산이 6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15원 주고 샀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은 10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총계는 31원. 그리고 자본금은 처음에 우리가 30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자본금 30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원이었으니까요. 자본 총계는 31원. 그래서 자산 총계 31원과 부채 및 자본 총계 31원이 동일한 것을 대차 평균의 그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요거 꼭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반복해서 여러분들 눈에 익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트 필기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보세요.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99% 완성이 됐는데, 자,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매출 원가 얼마, 다음에 제품 얼마 분계를 안 한다 그랬어요. 요 분계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상품 매출 원가였죠 그때는.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은 요거를 결산전표 쪽에서 해요. 결산 자료 입력 부분에 가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12월 31일자 결차 결대 그 결산 전표 입력에서는 이제 돌리면 나오는 결과물로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입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제품 3이라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제품이 3원만큼 남아있으니까 매출원가가 12원이 되는구나 하는 그 원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 3원이 남는 것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제품 매출원가가 12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이 원재료비 4원에 제공품 4원도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지 않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제공품이 2원만큼 남아있구나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제공품 이 결산 분기를 다 돌려요. 마찬가지로 원재료도 기말 원재료가 1원만큼 남아있구나 하면 자기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원재료비가 4원이 계상이 되고 원재료가 4가 빠지는 결산 분기를 프로그램이 직접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원재료를 우리가 이제 기초재무제표 등록을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원재료는 우리가 이제 제조 원가를 계산하려면 제조 원가 명세서 쪽에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 1이라는 숫자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1을 입력을 하면 이 원재료 원가 명세서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반영이 돼요. 여기도 제가 숫자 -1 여러분들 그냥 1로 바꿔 드릴게요. 그냥 1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의미는 5에서 1을 뺀 4가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1로 표시했던 건데요. 자, 그냥 이게 이제 그 당기 원재료 매입액 5원 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원이다. 그러면 당기에 원재료가 제품에 투입된 금액은 4원이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1, 원재료 1원, 제공품 2원, 제품 3원을 입력을 하면 원가 계산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다가 원재료나 제공품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공품 2원도 재무상태표에 있지만 제조 원가 명세서에 6번에 보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공품이 쭉 따라서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원재료도 이것도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까요? 원재료도 여기에 있는 숫자가 1로 온다는 거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원재료 1이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1을 입력을 하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1로 반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 1로, 4가 아니고 1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제공품 2를 넣으면 쭉 와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2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숫자를 여기에다가 직접 1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이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3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3이 쭉 가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죠. 기말 제품 재고액 3을 손익계산서에 직접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제품 3 기말 재고 이 나와 있는 숫자는 2014년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기말이에요. 기말 2014년 12월 31일.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말 재고자산 제품 금액이 3이다. 그러면 이것은 손익계산서 3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순환고리가 생기죠. 우리가 제조 원가 명세서를 만들려면 기말 재고 원재료가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인 재무상태표에 숫자를 넣으면 각각 제조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넣고 실행하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